예, 광명 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인터뷰에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양분께서는 광명갑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경력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저도 처음 제 직장 생활은 사회에서 활동한 생활은 그냥 신문 기자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신문사를 퇴직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취임 직후에 치러진 첫 번째 재보궐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때 유시민 후보 공보팀장을 맡아서 정치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열린우당 창당을 함께 참여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대통령 서거이후에는 창당된 국민참여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때 이곳 광명갑에 처음 총선 출마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백재현 의원님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좀 아쉽게 제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이후에 또 정의당을 창당하는 활동을 좀 주도적으로 했고요. 또 2016년 총선 때는 국민의당 후보로 이곳 광명갑에서 다시 도전해서 그때도 또 좀 아깝게 제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광명갑에서 정당 득표에선 2위를 했는데 제가 후보로서는 좀 아쉽게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국민의당에서 대변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칠 때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 이런 활동을 해왔고 최근까지는 가습기 살균된 사건이랑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고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네. 아버지께서 2002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이제 제 처하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현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별도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선택이라기보단 저는 이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다만 제가 2012년 총선에 이제 처음 출마할 때 광명갑에 도전할 것인가 광명을에 도전할 것인가를 잠깐 많은 분들과 의논하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하안동, 수화동에 비해서 좀 도시 개발이라든가 좀 주거 여건이 좀 열악한 광명갑에서 그리고 또 좀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광명갑에서 저가 또 좀 젊고 개혁적인 사람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광명갑에서 지금 세 번째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치 입문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돼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린 제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좀 어른이 되면 정말 야당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어떤 분들이 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의정활동을 잘 하시는지 존경받는 정치인인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거나 또 언론인 출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가면 법과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좀 변호사가 되거나 좀 언론인이 돼서 나중에 야당 국회의원이 돼야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제가 이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것은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후에 좀 대통령님의 뜻을 좀 잇는 못다 이룬 그런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룰 소명이 저한테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시는 면에서 타 후보와의 차별화 정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광명갑에 저를 포함해서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이 7분이 계신데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좀 국정에서 좀 역할을 하실 만한 그런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만 왜 제가 더 적임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거 광명갑에서 좀 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후보도 아니고 이미 그 두 정당은 어찌 되었던 기득권 정당입니다. 큰 정당인 정당으로서 어떤 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저는 저같이 두 정당, 거대 정당의 후보가 아닌 양순필,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정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새로운 정치인이 이거 광명갑에서 당선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정말 민주당도 정말 따끔하게 혼내야 우리 국정을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은 회초리를 드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양순필 후보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많은 바람을 좀 제가 담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거 광명갑에선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 정치와 우리 그 광명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정당에서 중앙당 국회에서 대변인 등으로 여러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뭐 다른 뭐 여야 정당을 떠나서 많은 현역 의원들과도 제가 많은 소통을 해오고 교분이 있는 사람이고요. 좀 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인들도 계신데,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정말 그 목소리를 좀 억제하고 제어하고 제대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치인들과 힘을 모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지금 광명 대변인 이런 것들 제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광명 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그런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은 뭐 좀 지역을 관리한다 이런 말씀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처럼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정말 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는 이런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역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후보자님은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서도 한번 또 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착한 정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정치와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 정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류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정말 공동체가 같이 생존하고 같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본성 자체가 굉장히 선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는 매우 뭐 추악한 것처럼 정말 혐오하는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정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뭐 깊이 존중합니다만, 이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좀 배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정치협동조합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착한 정치, 정치협동조합 이 두 가지가 뭐 거창합니다만 저의 정치 철학이라면 정치 철학이고요. 좀 저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뭐 계속 직업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정치 선배, 뭐 지역사회의 좋은 원로로 좀 기억되고 많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좀 제가 저의 도전이라든가 제가 만들어가는 길이 좀 새로운 길, 새로운 좀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최근에 쓴 정치 맛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좀 양순필의 정치 철학이 뭐냐, 정치 사상이 뭐냐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향이 여기시라고 그러는데 뭐 토박이시다 이런 말이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광명의 그 시민이 광명 3동에 사시는 김모 씨 분께서 후보자님께서 이런 지지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시다가 광명 토비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출생지와 고향이시는 출생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말씀하실 때 초중고된 출생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런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거하고 더불어서 광명이라고 하시면 고향에 대한 여기에 대한 광명에 대한 자부심 뭘 갖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태어난 주소는 당시는 이제 광명시가 아니고 서면이었던 시절입니다. 예, 서면.
철산동에 이제 산 74번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도덕파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제가 태어난 자리고, 또 제 어린 시절은 지금 철산성 구도로에 있는 우진목욕탕 골목에 있는 그 작은 연립주택에서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한신 아파트가 있는, 철산동 한신 아파트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제 생활하면서 2번 이곳에서 수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물이 잠겨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동네를 어렸을 때부터 좀 조금 우리 동네를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 철산역 근처에 있는 광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뭐 중학교가 이제 제가 입학하던 시기에 그 남자 중학교가 하나에서 2개로 바로 1년 앞에 좀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명교육청이 있는 광남중학교 제가 2회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오면 많은 이제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저희 때는 안양고 부천고등학교가 굉장히 전성기 시기입니다. 저희 한 5년 선배들은 뭐 인천에 있는 뭐 재물포고라든가 수원에 있는 수성고 같은 그런 당시에 명문학교에 가던 시기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학교가 두 개가 되면서 광명에 있는 학교들을 좀 명문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그랬고 저희들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때가 이제 제가 광명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게, 그때는 광명에서 나고 자란 우리 같은 친구들이 광명에 있는 학교를 가서 좀 광명에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아마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광명에 대한 애착 이런 걸로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광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예전 분들은 광명고등학교가 굉장한 명문학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광명에서는 한 경기고쯤 되는 이런 학교를 이해하세요. 근데 거꾸로 지금 만약에 광명고등학교가 굉장한 명문고등학교면 아마 제가 광명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진짜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고등학교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좀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 지역 주민들이 좀 가고 싶은 학교, 애정이 가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면서도 제가 좀 여기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광명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지금 뭐 시의회 의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초기에 광명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처음 만들어서 지역에 좀 주민들이 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뭐 정치인이 있다면 뭐 꼽을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전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제 청와대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또 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분이 남기신 뜻을 이어가는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막 응원하시고 좀 지지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각별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 인권 이런 활동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치를 하시면서 지역민과의 뭐 소통 방법이 있다든가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는 방법, 뭐 그런 직접 뭐 경험이 있다면 그런 근거와 내용을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지금 지역의 언론인들 선배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광명 지역에서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 활동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다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광명 사거리 쪽에 보면 ABC 마트 신발 가게에서 들어가서 명성약국 골목으로 나오는 일방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당시에는 거기가 일방통로가 아니어서 두 길이 다. 근데 제가 이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말씀드리니까
여기가 일방통행로가 아니어서 차들이 한 번 엉키면 정말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당시에 제가 발행하는 신문에 이런 일방통행로를 제한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고 그 기사가 나간 이후 2주 후에 그곳이 일방통행로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일방통행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이고 제가 그 이후에도 다녀보면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양 기자님이 이런 보도를 하신 이후에 여기가 일방통행로로 바뀌어서 저희 좀 그 이후부터 차가 좀 안 막히고 엉키는 일이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구석구석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좀 바로 들으면 제가 좀 우리 뭐 시의회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계신 분들한테 좀 바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 전달하고 또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좀 기록하고 좀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좀 예산을 확보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기록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 뭐 광명에서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한 뭐 활동과 그동안에 좀 뭐 업적이 있다면 뭐 거기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좀 업적이라는 말씀이 저는 뭐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해온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세 차례 선거에 이번을 포함해서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고 좀 낙선한 흔히 말하는 원외 정치인으로서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없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좀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갖고 계시다거나 정치는 좀 참여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만 양손필이라는 사람이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서 계속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광명에도 정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같이 한번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보고 한번 참여해 볼 수도 있겠구나. 전 이런 좀 분위기, 문화를 제가 좀 만들어 가는데 지역에서는 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것 자체가 좀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지역에서 선거에 지금 요번을 통해서 세 차례 도전하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 지역구에 계신 뭐 중앙아이치에 사신다고 하는 분이 그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으세요. 현재 무소식이죠? 네, 무소속. 네, 그렇습니다. 그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께서는 지난 선거에 바른미래당으로다가 그 출사표를 던지셨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네,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선관위에 그 양부님이 등록한 것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시민들이 정체성에 맞는지 어떻게 지금의 그 궁금하다고 많이 그 질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정치 그 총선에서 뭐 안철수, 유수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보수정이 뭐 합당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호께서 이제 주장하신 한국당 퇴출, 뭐 민주당 경고 이러는 현수막을 봤다라고 그 시민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범부통합과 현 정부의 심판으로 선거를 치러진다면 양호께서는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서 이제 총선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견해가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 제 명함 뒷면에 보면은 제3지대 대한세력 통합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제가 무소속입니다만은 저는 이번 총선을 끝까지 무소속으로 치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현재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국민의당의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였고 또 국민의당에서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국민의당의 추천으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이제 무소속인 이유는 좀 그 이후에 제가 국민의당을 떠난 이후에 국민의당이 좀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으로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고 좀 저는 이 현재 나뉘어 있는 이 제3당을 좀 하나 다시 모으는 것 이게 저는 좀 제가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좀 우리 진행자께서도 제 명함에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진심으로 국정을 잘 성공적으로 이끄시길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민주당은 국민들의 좀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높은 여론 지지율, 이것이 저희는 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는 저는 굉장히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러려면 뭐 제1야당이 정말 제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만, 좀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정말 못하고 문제지만 자유한국당이 정말 더 문제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뭐 경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자유한국당 그 자체가 정말 좀 말씀하신 것좀 정말 퇴장,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선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은 정말 여론의 따끔한 경고를 받아야 되고,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지난 또 정권교체 이후에 정말 반성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낡은 장외 정치를 되풀이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좀 끝내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진행자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귀국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로 선거를 치실 때 제가 당시에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대표가 돌아오시면은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봐야겠습니다. 저는 안 대표께서 보수통합, 흔히 말하는 보수통합에서 자유한국당과 같이 정치 활동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양극단에 있는 이 거대 정당들을 제대로 좀 심판하고 대안을 만들어나는 이런 좀 제3지대가 더 강화되는 이런 방향에서 저는 함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그럼 지금 거대 부개당과 별도의 지금 제3지대 그 단어 하나인데, 거기에 합류하실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활동 굉장히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 문화, 복지, 환경, 기타 본인의 생각을 한번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잘못되어 있는, 국토법 밀업처럼 잘못되어 있는 정책도 있고, 뉴타운 개발로 인한 어떤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좀 그런 것들 다 아울러서, 저는 이곳이 제 고향이고 나고 자라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광명시는 저는 굉장히 가장 큰 현안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예 시민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정말 이 광명에서 애착을 갖고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뉴타운 재건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정말 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짓는 흔히 말하는 아주 깨끗하고 비싼 그런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시민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실지,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나는 광명 사람이야, 나는 광명에서 이웃들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그냥 이분들은 광명에 들어와서 집값이 좀 오르면 팔고 또 나가는, 좀 이러면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말 광명에 살고 싶고 애정을 갖고 있고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떠나게 되는 이 잘못된 현상, 또 동시에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로서 맞을 준비, 이분들에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행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합적으로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삶 중 후회를 뭐 한번 일상생활하면서 해본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한 일이 있다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2002년도 제가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막내 외아들인데 저를 굉장히 귀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되게 좀 어렵게 대해주셨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어디 나가도 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한번 혼내시고 나면 저희 아버지께서 더 막 마음 아파하시는 게 제가 그대로 느껴지고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고 거의 뭐 퇴근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어머니께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순필이가 운전하는 차 타고 우리 세 식구 여행 한번 가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제 이제 부담 느낄까봐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입으시던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주머니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맨날 여행 갈 준비를 내가 돈을 모아놨으니까 여행 가면 참 좋겠다 이 말씀 하셨다는데, 이제 그게 제일 왜 아버지 계실 때 어머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큰 후회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께서 참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 한 번만이라도 좀 안아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이게 가장 큰 후회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가장 뭐 잘한 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제 처가 우리 아이들을 잘 좀 보살피고 집을 잘 지켜주고 그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 처와 결혼하는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다만 이제 제 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하고 결혼한 게 아마 제 처 입장에서는 인생에 가장 잘못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혹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꾼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일 먼저 바꿀 게 정말 국회의원 스스로의 특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보통 시민들 중에는 국회의원회관 한번 안 와보신 분들이 또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당의 국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가보면 이 공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의 권위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 직무 공간은 의원회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혼자 일하는 직무 공간. 그리고 보좌진 9명이 일하는 공간은 그것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보좌진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문해 오시는 분들도 또 작은 공간에서, 어떤 의원실은 방문해 오시는 분이 얘기할 공간 자체가 없어서 복도에다가 테이블 놓고 이제 말씀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가장 먼저 의원회관에 제가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께서 또 언론인들께서 이제 저희 의원회관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시선이 맞닿는 곳에 제 책상을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좌진들 또 이제 국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국회에서 또 일도 하고 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는 의원회관의 공간부터 좀 가장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국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권을 좀 과감하게 바꾸는, 내려놓는
이런 활동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아니, 국회가 일을 잘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국회가 뭐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달라 뭐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 뭐 좀 세상을 바꿔달라 할 테니까 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 기대를 좀 회복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거 한번 제가 여쭙는 게 광명 5동에 사시는 뭐 강모 씨 되시는 분이 그 상당히 애정 어리고 아주 참신하고 그 양 후보님에 대한 그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박이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금 현재 우리 노원사동에 전철 차량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 운동 정리하고 있는 문제하고 광명 갑이시지만 전체 광명인이니까 광명에 대한 전체적인 그 프로테이트 중에서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전 지금 현재 광명 동굴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박이 정치인 양순필 후보님께서는 그런 견해를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궁금해하시네요. 거기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우리 광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좀 구로 차량 기지를 밤일마을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이 국토부의 계획에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또 한편으로는 철산동, 하안동을 중심으로는 좀 지하철이 계속 연결되기를 또 강제히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린 광명동굴 관련해서는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광명시 어떤 대표 상품 같은 걸 만든 거는 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좀 지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예산 집행이 한쪽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돈이 쓰여야 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에서 진행하는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는 무엇보다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좀 보듬을 수 있는데 가장 우선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이게 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축소하고 또 다른 부분에 먼저 특히나 이제 광명동, 철산동 이런 우리 지역에는 아직 여전히 좀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런데 우선 시 예산이 좀 배정될 수 있도록 좀 시와 좀 협의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전체에는 저도 다녀보면 어찌 보면 가부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생활권이 비슷합니다. 하안동, 소화동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광명시장, 새마을시장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 다녀가시고요. 또 광명동에 사시는 분들도 또 KTX 광명역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같은 쇼핑시설 같은 걸 또 이용하시기 때문에 좀 하나의 생활권인데 좀 이게 좀 지금은 이제 동별로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가불로 나뉘어 있는 어떤 좀 약간 단절되어 있는 이런 정서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나의 광명이다.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지역 정치권을 포함해서 좀 지자체와 시민사회 같이 좀 더 노력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또 국회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기존에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좀 갑자기 백지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 동굴 여기에 무슨 자꾸 하드웨어를 바꾸는데 또 계속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이런 데 이제 집중해야 되고요.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좀 살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보다는 좀 지방자치단체, 광명시장, 시의회에서 좀 더 공감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만 보면 좀 광명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광명갑은 그냥 뭐 하나의 정당이 다 지방의원까지, 도의원, 시의원까지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아예 그냥 좀 논의 테이블 자체에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좀 그런 측면에선 좀 분명히 좀 하나의 정당이 그냥 지자체, 뭐 지방의회까지를 사실상에 그냥 좀 독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좀 합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은 분들과 좀 의견을 듣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뭐 백지화, 뭐 예전 했던 것을 다시 하지 않는 것,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해왔던 부분 중에서 유지하고 또 계속 발전시키면서 좀 더 좀 큰 틀에서 어떤 전환이 필요한 부분, 다른 방향으로 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